이엠 포스터의 고전 소설 전망 좋은 방 하면 보통 아름다운 로맨스를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이 소설은 그 이상이에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한 여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아름다운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여기서 아주 뜻밖의,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제안 하나가 나오는데요. 저희 방이랑 바꾸시죠. 바로 이 한마디가 루시 허니처치라는 젊은 영국 여성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는 운명적인 여정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사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방과 전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연 우리가 사회적 관습이라는 답답한 방 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열정과 진실로 가득 찬 저 넓은 전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주인공 루시를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가 처음 루시를 만나는 곳은 피렌체의 좀 답답해 보이는 한 하숙집이에요. 근데요, 진짜 그녀를 옥죄는 건 이 방의 벽이 아니에요. 바로 그녀의 보호자 샬럿이 강요하는 당시 에드워드 시대의 아주 엄격하고 숨막히는 사회적 규칙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시 일행이 그토록 원했던 전망이라는 게 그냥 창밖으로 보이는 예쁜 풍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뭐랄까, 더 넓은 세상, 진짜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갈망 같은 거였죠. 하지만 꽉 막힌 샬럿 아줌마 눈에는 에머슨 부자의 이런 솔직하고 파격적인 제안이 그저 충격적이고 무례하게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지만 솔직한 에머슨 부자, 이런 것들이 루시의 그 억압된 세계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해요. 그녀 안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새로운 열정 같은 게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피렌체에서 보낸 며칠은 루시의 그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던 삶을 정말 완전히 뒤집어 놔요. 광장에서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런 살인사건, 그리고 곧이어 제비꽃이 가득한 들판에서 일어난 그 예기치 못한 입맞춤까지, 이런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루시가 애써 꾹꾹 눌러왔던 진짜 감정들이 수면 위로 확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루시가 일행과 함께 언덕으로 소풍을 갔을 때였어요. 뭔가 좀 답답한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루시가 잠시 일행을 벗어나 혼자 걷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사소한 행동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게 걷다 보니 눈앞에 정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요. 온통 보라색 제비꽃으로 뒤덮인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언덕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정말 운명처럼 조지 에머슨이 혼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뛰어넘는 어떤 감정에 휩싸인 거죠. 이성, 사회적 규칙 이런 거 다 잊고 조지가 루시에게 다가가서 키스를 해버려요. 이 순수하면서도 정말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루시가 평생 단단하게 지켜왔던 내면의 모든 벽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장면의 보호자인 샬럿이 딱 봐버린 거예요. 당연히 기겁을 하죠. 그리고는 혼란스러워하는 루시에게 다가와서 그 순간을 아주 저속하고 끔찍한 일로 만들어버려요. 진실을 완전히 왜곡해서는 당장 이탈리아를 떠나야 한다고 루시를 거의 몰아세우다시피 합니다. 결국 영국으로 돌아온 루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그 강렬한 열정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는 전망 없는 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와 약혼을 해버리죠. 다시 안전한 벽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바로 세실 바이스. 조지 에머슨과는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인물이에요. 세실에게 루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소유한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 존재죠. 모든 걸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만 판단하고 통제하려 들고요. 그러니까 세실은 이탈리아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경험을 싹 잊고 다시 예전의 방으로 돌아나기에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어버린다고 해서 감정이 어디 사라지나요? 절대 아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루시의 약혼자인 바로 그 세실 때문에, 그가 별 생각 없이 친 장난 하나 때문에 루시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그 전망이 영국 집 앞까지 떡하니 찾아오게 됩니다. 세실은 그냥 짓궂은 장난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처에 빈집이 있으니
좀 특이한 사람들을 이사 오게 한 건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바로 에머슨 부자였던 거죠. 이 기막힌 우연 때문에 루시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두 개의 세상, 즉 관습의 방과 열정의 전망 사이의 갈등이 이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가 정말 폭탄처럼 터져버려요. 피렌체에서 우연히 만났던 소설가가 쓴 책에 바로 자신들의 그 키스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그 혼란스러운 순간 조지가 다시 한번 루시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당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 하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루시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게 돼요. 하지만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는 그 오랜 습관을 먼저 깨부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실과의 약혼을 깨긴 깨요. 근데 이게 용감하게 진실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전 패닉에 빠져서 세실한테도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둘러대죠. 조지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리스로 냅다 도망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건 사실 조지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짜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이 소설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사실 두 번째 키스 장면이 아니에요. 바로 조지의 아버지 에머슨 씨와 루시가 나누는 대화죠. 이 현명한 노인은 루시의 거짓말과 그 속의 혼란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따뜻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랑과 진실이라고. 제발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요. 바로 이 말이 루시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조지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회적 관습이라는 방을 박차고 나와 조지와 함께 진실된 전망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전망 좋은 방이라는 소설은 책을 덮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실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전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사회가 정해놓은 안전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는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